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한성 우리 이날 따뜻해지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문기사 많이 보시죠? 요 근래에 주로 나오는 주제 거래량 반토막, 그리고 역전세난, 가격 하락.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신문지상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 좀 떨어졌나요? 사모님 집값 좀 떨어지셨어요? 어떠세요? 떨어지셨어요? 안 떨어졌죠. 생각보다. 매일같이 언론은 집값이 떨어진다, 폭락한다, 거래 절벽이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심리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는 매수 심리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고 결국 시장을 계속 지켜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매도 심리도 팔아야 되겠다는 심리를 계속 가지고는 있지만 진폭이 또 생각보다 좀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 급등, 즉 가격을 밀어올리는 급등하는 힘과 이를 누르고자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힘겨루기였다. 결과적으로 9.13 이전까지는 시장이 이겼고요. 9.13이 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 조금 더 힘이 우위에 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부동산 규제의 시대를 만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지 않고는 향후의 시장 부분을 원활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쭉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간과하지 못하셨던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세금 부분은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 8.2 대책에 나오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내용들이 꽤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가장 익숙하게 들으신 거 어떤 거 있죠?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죠. 재건축조합원들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되면 지위양도, 지위를 못하는 그 양도를 못하는 그 제한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유념을 좀 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재개발 조합원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분양권에 대해서 남한테 팔지 못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작년 1월 24일 기준입니다. 즉 작년 1월 24일부터는 어디 투기과열지구,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죠. 앞에 보신 것처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 조합원도 분양권을 팔지 못한다. 근데 여기에서 다행스러운 거, 굉장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관리처분, 우리 관리처분은 익숙하시죠? 관리처분 이후부터, 즉 그 말인즉 우리가 재개발을 엑시트를 해야 되겠다. 관리처분 전에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유념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정비사업 분양에 대한 재당첨 제한. 얘는 재개발, 재건축 전부 다 해당이 돼요.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을 합니다. 5년 동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정비사업 분양분이라는 건 단순하게 조합원 거 분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비사업 물량의 일반 분양도 걔를 받으면 그 이후에 조합원 분이든 일반 분양이든 5년 동안 분양이 제약이 걸린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되고 향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하실 때도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약 부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규제 지역에서는 가점제가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에서 5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이제 추첨 물량이 좀 관심이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의무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를 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받는 금액 얼마, 그 다음에 사적 차입금. 우리 보통 돈 부족하면 부모님한테 빌려서 많이 차입을 하죠. 사적 차입금이 얼마인지까지 디테일하게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자녀분들
주택을 구매를 하시거나 분양을 받으시거나 자금 조달 계획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팁을 드리면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자녀분들한테 차입을 해 돈을 빌려주실 때 미리 차용증을 쓰시고요. 걔를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확정일자 왜 받아두냐면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2015년도에 빌려줬는지 2019년도에 빌려줬는지 서류는 15년도라는데 확인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보통 이제 그러면 자금 그때 넘어갔어요. 까봐요 통장.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이 나오는데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제3자 사법서사 쪽에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실 때는 반드시 제3자의 확인이 될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하실 거 이자 꼬박꼬박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 향후에 투자하실 때 굉장히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후에도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